자, 이제 write_form.jsp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거 말고 얘는 이제 타이틀도 만들어라고 해야 되니까 write_form.jsp를 할 때에 여기 list.jsp를 여기 복사하세요.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이름은 write_form 엔터 .jsp 엔터 치시고요. write_form.jsp를 더블 클릭하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런 거 쓰기 귀찮아서. 그래서 글 등록입니다. 글 등록 하는 것을. 요거만 고치면 되잖아요. 태그 안 만들어도 되고, 글 등록 쓰시고, 테이블은 다 지워야 되죠. 글 등록할 때 테이블을 만들어서 써도 되긴 합니다. 테이블도 만드는데 폼 태그를 이렇게 먼저 쓰셔야 돼요. 이 안에 폼 태그를 만들어서, 폼 태그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폼.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폼 태그를 만든다. 액션 부분은 이제 write.jsp로 하기로 했어요. 슬래시 폼은 여기 둘 게 아니라 슬래시 폼 지우시고 슬래시 테이블 밑으로 여기다 슬래시 폼 쓰시고요. 예. 여기 앵커 태그 위로 이렇게 앵커 태그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등록 버튼을 버튼 태그로 만들어야니까 이거 지울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 경우에 그 번호는 아니고요. 제목, 그 다음에 제목 쓰셔야 되고요. 작성자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작성자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th가 되는 거고요. 요게 td, 데이터를 집어넣은 부분이 됩니다. 됐죠? 네? 테이블에서. 그러면은 th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t 헤더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지정하실 때는 이렇게는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는 지정이 안 돼요. 요건 안 되고요. 요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전체를 다 묶었을 때 이거를 뭘로 쓰면 될까요? tbody로 쓴다. tbody. 테이블의 body다. 전체를. 애매하면 tbody로 다 써라. 아시겠죠? 예, 그러면 구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tbody, thead 이런 걸 꼭 안 써도 되긴 해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써주는 이유는 이제 그 브라우저가 구조를 자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tbody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tbody 이렇게 써주시고요. tr 안에 th도 있고요. th 번호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제목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목을 집어넣은 td가 있어요. td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목을 집어넣는 인풋 태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안에 제목을 집어넣는 인풋 태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두 개씩 한 줄에 두 개씩 집어넣는 걸로 만드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뭐 다 지우면 이렇게 tr 이렇게 한 개 만들었고 이걸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인가? 제목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셔야 되고 내용 작성자 입력하셔야 되고 작성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되고 끝이네요. 네.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없어요. 마지막 tr은 입력 안 하셔도 되고 버튼 만드셔야 됩니다. 테이블 다 끝났으면 폼 태그에 버튼 태그 만들어서 등록 이렇게 쓰시면 되죠. 등록. 버튼 태그의 기본은 서브밋입니다. 기본은 그래서 버튼 태그를 이제 쓰실 때 버튼 이렇게 써가지고 태그를 쓰시면서 등록 말고 다시 입력은 이제 리셋이라는 거 사서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리셋. 버튼 아니고 리셋입니다. R자 쓰시면 리셋이 나옵니다. 이게 타입 리셋 다시 입력. 됐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버튼 태그 한 개 더 만드시고 취소 버튼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취소 버튼 이렇게 쓰시고요. 타입이 얘는 동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타입을 쓰시고요. 타입 버튼. 버튼은 동작을 안 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듭니다. 자바스크립트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얘를 클릭을 하면 온클릭 그 뒤에부터 자바스크립트다. 아시겠죠? 네? 클릭한다면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히스토리라는 객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왔다 갔다 한 주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히스토리라는 객체 안에. 아시겠죠? 물론 얘가 버퍼가 있어 가지고요. 최대 몇 개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히스토리 뒤로 갑니다. back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은 뒤로 가요. 이전 페이지가 뭐였죠? 이전 페이지. 예, 리스트였습니다. 리스트. 아시겠죠? 예, 리스트였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리스트 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걔가 취소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히스토리 백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클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페이지로 간다. 그게 이제 히스토리 백입니다. 이렇게 만들 때 히스토리 백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건 JS입니다. 이거 JS 자바스크립트. 예, 자바스크립트입니다. J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이제 뒤로 가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뒤로 가기만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다시 브라우저 오셔서 여기 등록을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게시판 글 등록 이렇게 나오고요. 취소를 누르면 리스트로 가요. 이렇게 리스트로 잘 가죠? 이제 취소 라이트로 갔다가 취소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풋 태그를 전부 다 만들었는데 제목은 인풋 태그 써놨습니다. 그 인풋 태그를 입력을 할 때에 거의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도 좀 이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보드 CSS에서 인풋 태그에 대한 것을 한번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풋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를 한 100% 정도로 98% 정도로 이제 쓸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써보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그 높이도 height 높이를 저희가 한 10, 20px 정도 약간 높게 일 거예요. 아니면은 1.5배 정도 이렇게 EM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100%가 아니죠. 그래서 컨트롤 F4 눌러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위드를 98% 썼는데 98%가 지금 안 먹고 있어요. height 인풋 태그를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 누르고 이제 인풋 태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위드를 98% 쓴 건 맞네요. 98% 쓴 건데 98%가 지금 얘가 왜 98%지? 테이블이 적어서 지금 테이블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요. 테이블 전체 크기를 조금 생각해 가지고 잡으신 다음에 테이블 전체 크기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먼저 그래서 테이블 전체 크기를 잡으신 다음에 해볼게요. 테이블 전체 크기를 저희가 전체 크기에 해당되는 위드를 좀 잡아 보시고요. 위드 전체 크기는 한 800 정도만 잡을게요. 800px 정도로 잡으시고 됐습니다. 잡으시고 이제 볼더 정도를 잡으셔서 좀 이제 저희가 볼더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 밑에 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밑에 선으로 써서 쓰시려면 저희가 이제 밑에 선에 그려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좀 패딩 같은 거를 좀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TD와 TH에 해당되는 것을 패딩을 좀 주고요. TH를 선택을 했고요. TD 선택을 하고 TH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고요. 패딩을 약간 패딩을 약간 이제 떨어지게 한 5px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볼더를 좀 테두리를 줘서 1px 점점점으로 할까요? 도티드 샵 쓰시고 약간 연한 AAA 이게 연할지는 모르겠는데 도티드이기 때문에 약간 연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정도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F12 누르면 이게 전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게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제목에 해당되는 요것도 이제 좀 TH를 얼마로 하자 뭐 이런 게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일단 if 태그 이제 대충 이제 맞춰놨고요. 됐죠? 네. 이거 거의 98%가 보이도록 이렇게 98% 잡았습니다. 100% 하면 너무 꽉 차서 이게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제 글 등록하는 걸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부트스트랩으로 나중에 다 맞출 거니까 이런 걸 너무 신경 써서 맞추지 마세요. 아시겠죠? 맞추지 마시고 한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데이터를 넘길 때 여러분들이 네임이 필요하다. 요거 태그를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넘길 때는 name 이런 게 필요하시고요. 상단에 찍어서 이제 name은 이제 제목이니까 title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건 데이터 넘길 때 name. 아시겠죠? 컨트롤 위에서는 id 같은 거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시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input 태그 대신에 text area, text area 태그를 사용하십니다. text area. 얘네들도 name이 필요해요. name 이꼬로 쓰시고요. 상단에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내용이니까 컨텐트 써주시고요. 텍스트 에리어는 몇 줄로 하지? 라는 로우가 있습니다. 로우스가 있으시고 한 5줄 정도만 하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 에리어도 98% 정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드 BSS에 보면 그 인풋 태그만 98%의 헤이트를 썼는데 그 미드는 98%인데 여기 헤이트는 여기 따로 인풋 태그 따로 주셔야 되거든요. 그 미드는 98%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개 더 주시죠. 텍스트 에리어 해당되는 것도 98% 미드를 98%로 두라. 98 퍼센테이지 이렇게 주세요. 네. 그래야 이제 텍스트 에리어도 이제 거의 꽉 차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유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수정이 됩니다. 너비가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이제 그 너비 자체를 이제 픽스드 시키자. 이게 뭐라 그러지? 조정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CSS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너비를 한 5개나 7개. 그 너비가 줄에 해당되는 게 그 5개나 한 7개 정도가 보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거 많이 하시다 보면 알거든요. 이게 이 정도 여기 7줄 7칸 정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 조금 더 너무 넓게 해가지고 높게 해서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도 여기에 name이 중요하죠. name 작성자니까 writer, name 이꼬르 writer, 인풋도 이제 여기는 name 이꼬르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 쓰시는 게 좋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패스워드여야 돼요. 타입 패스워드라는 타입이 있어서 얘는 타입이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야지 동그라미가 나와요. 이제 새로 칩하시면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글자가 나오고 이렇게 글자 쳐집니다. 얘는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네, 패스워드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글자의 길이인데 제목 같은 경우는 100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풋 태그에서 저희가 맥스 랭스가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100. 그러면은 한글로 쓰나 영문으로 쓰나 100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100자까지 가능합니다. 이름은 10자까지 쓰기로 했죠. 데이터베이스상 10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맥에도 맥스랭스 쓰시고요. 그 10자 이렇게 쓰시고 요거 컨텐츠는 아니네요. 컨텐츠 아니고 그 이름. 컨텐츠는 거의 뭐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는 20자리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자리.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랑 맞춰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썼지? 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맞춰주세요. 되셨죠?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맥스랭스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등록 버튼이 한 개 필요하면 등록을 누르면 넘어간다. 등록, 그 다음에 다시 입력,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액션이 중요하다. 액션 넘어가는 액션. 그리고 이렇게 보면 비밀번호가 URL 뒤에 쫓아오게 됩니다. URL 뒤에 붙어서 쫓아오니까 어떻게 쓴다고요? 메소드를 get이 아니라 post로 작성하신다고요. post. 됐죠? post로 작성하신다. 이런 것들은 다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수정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 수정 가능합니다. 속성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속성이니까 이쪽에 이제 폼 태그의 액션 속성을 이걸로 받자. 폼을 찾은 다음에 폼 태그를 찾은 다음에 점 액션 이꼬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새로 고침 하시고 이제 데이터를 막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록 누르시면 이제 write.jsp 처리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죠. 물론 안 만들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찾을 수 없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write.jsp를 만들어요. 그래서 write.jsp는 그냥 따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보드에다 좁아서 누르시고요. new 하세요. jsp 파일 클릭하시고요. write.jsp 클릭하시고요. write.jsp는 db에 등록을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html 태그가 없어요. 바로 리스트로 갑니다. 태그가 안 만들면 되고요. 자바입니다. 이렇게 자바입니다.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꺽쇠표시까지 쓰시면 요 부분은 자바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 자바입니다. 여기가 자바예요. 정말 자바이기 때문에 보내자 그럴 때는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럼 res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스폰스가 메뉴에 보이세요. 보이시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 쓰세요. 점 쓰시면 여기 send error, send rewrite. 저는 send error가 아니라 send rewrite. 여기다 치세요. 스트링으로 여기다가 넣어라 이런 얘기죠. 어디로 보내야 돼요? list.jsp로 보내야 돼요. 같은 위치입니다. 그 위치 정보 안 쓰고요. list.jsp로 보내세요. 이렇게 가면 이동이 된다. send rewrite 바로 list.jsp로 보내세요. 그 전에 뭔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system.out.println 예, 콘솔에다 찍어라 이런 얘기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list.jsp 아니 write.jsp 와 있습니다. 리스트가 아니라 write.jsp. 여기서 뭐예요? db에 정보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 인서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게 만들어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그럼 요거 어디 찍혀요? 이클립스의 콘솔에. 이클립스의 콘솔에 찍히면 아 여기 왔다 갔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되셨나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지금 이제 write.jsp로 가라고 시켜놨는데 아까 소스가 없었어요. 근데 소스 만들었어요. 이제 write.jsp 새로 고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양식을 다시 제출 확인. 다시 원래 입력한 걸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제출을 계속을 누르시면 계속이 됐다가 쓰시는데 여기 write.jsp로 갔다 이게 나오죠. 여기 갔다 나오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list.jsp로 왔어요. 바로 되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때 이제 5번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방법 5번 response.sendRewrite를 이용해서 URL을 쓰면 이게 이제 이동이 된다.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write.jsp는 이쪽에 처리가 되고 이제 DB 처리되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콘솔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줬어요. write.jsp 이렇게 system.out.println을 쓰시면 표준 출력 장치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거죠. 출력을 해서 사용이 된다. 아 이거 자바 부분입니다. 자바 부분에서 이렇게 써니까 콘솔 여기다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만들었다. 자 list.jsp 가세요. list.jsp 가보시면 데이터로라는 데다가 클래스라는 데다가 이제 on클릭한 게 쓰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on클릭 그 다음에 이꼴 쓴 다음에 상단표 찍으면 여기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자바스크립트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 로케이션 이꼴로 이 정도 한 개짜리 찍으세요. 이꼴 쓰시고 이꼴 쓰시고 이 정도 한 개짜리 쓰시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view.jsp 됐죠? 이때 데이터도 넘겨 가야 돼요. 글번호에 대한 데이터 그럼 물음표 쓰시고요. 물음표 쓰시고 넘버 이꼬로 10 글번호 넘겼습니다. 인크리즈 시켜야 되죠? n 쓰시고요. inc 이꼬로 1 되었나요? 쌍따옴표 바로 앞에 세미콜론 요거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로케이션이니까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넘버와 인크리즈를 데이터를 넘긴다. 물음표 뒤에 있는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그 두 개를 쓸 때는 end를 쓰셔야 돼요. 넘버는 10번이고요. 인크리즈는 1이에요. 인크리즈 해라 이런 얘기죠. 됐죠? 하세요 라고 쓴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 F 누르시고 이제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면 넘어갑니다. view.jsp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좀 허접한 것 같아. 마우스가 이게 커서가 이렇게 변해. 좀 허접해. 아시겠죠?
그래서 CSS를 붙인다. CSS 붙여서 저희가 이제 링크 해가지고 CSS를 여기 이제 글보기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조금 이제 그 여기 링크 걸어가지고 CSS 해놨으니까 보드 CSS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로우 데이터로우라고 보이면 클래스니까 점입니다. 점 데이터라고 보이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거기 손가락 표시 커서 포인터 손가락 표시 백그라운드 이렇게 쓰시고요. 백그라운드는 샵 약간 옅은 백그라운드 222 정도 옅은 백그라운드. 예. 이게 2 좀 크면은 20 이렇게 그 16단계로 약간 조금 더 진하게. 자, 새로 고침하시면요 이제 손가락 표시 나와야 되는데 컨트롤 F 됐죠? 이게 앵커 태그 H오버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로 만약에 H오버를 안 붙였어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H오버 H오버 붙여야 됩니다. H오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F 됐죠?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클릭할 수 있고 손가락 표시가 나오는구나. 예, 이걸 UX라고 이해하죠. UX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는데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404 나왔죠? 지금 저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 매칭되는 게 없어요. 데이터 넘어가죠? 넘버십 인크리즈는 1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뷰.jsp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뷰.jsp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쪽에 오시면 여기 지금 뷰.jsp 해당되는 것도 list.jsp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뷰.jsp 엔터 쳐주시고요. 뷰.jsp를 더블 클릭해서 연다. 됐죠? 여시면 일반 게시판 글보기가 되는 거죠. 이제 글보기입니다. 글보기 이고요. 여기 CSS 이건 전부 다 필요하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아니라 글보기 테이블 맞고요. 테이블로 해서 쓸 거고 T-헤드라든지 이게 없고 제가 글보기 할 때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것보다 그 T-헤드 말고 T-바디만 이용해서 여기 위에 거 지우겠습니다. 그냥 쓰자. TR을 써야 되는데 저랑 쓰면 좀 그래서. 자, 이렇게 T-헤드 말고 T-바디로 쓰자. T-바디를 전부 다 묶어서 얘가 애매해요. 라이트 할 때 T-바디를 써서 썼죠? 그리고 이제 T-바디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고요. TR 밑에 TH 그 번호부터 이제 쫙 쓰는 거죠. 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TD 이렇게 쓰시고 하드 코딩 할 겁니다. 번호는 10번이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자. 되셨나요? 네,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있는 거 다 지웁니다. 일단 다 지워주시고 T바디 놔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 수정, 직제, 취소. 왜 등록밖에 없지? 라이트 폼. 라이트가 아니고. 예,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거를 항목이 4개다. 그럼 4개를 쓰는 거죠. 이제 TR을 이렇게 한 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여기다 쓰시고, 자바란 무엇입니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써야 되겠죠? 내용을 좀 길게. 내용은 이제 자바는 이제 현재 자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쓰시고, BR 태그 써주시고요. BR 써주시고, 엔터 치시고요. 엔터 쳐도 이제 안 나오는 건 아시죠? 데이터를 사실은 이렇게 한 줄로 데이터 출력하면 이렇게 한 줄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야죠. 어차피 프로그램상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한 줄로 쭉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데이터를 그냥 출력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지금 현재는 데이터 출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궁금합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특징이 의자. 예, 자바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R 태그 써서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자는 아까 전에 홍길동으로 써놨죠? 홍길동이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 작성일은 오늘 날짜로 했습니다. 이건 좀 이제 하드 코딩을 하더라도 연관성이 있게 2023-12월-051 연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쓰시고, 조회수는 10회 10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바디가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그 앵커 태그를 사용하셔서 갈 수도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그 PPT 쪽에 보시면, 자, 그 비위에서 글 수정으로 갈 때는 앵커 태그로 간다. 되시겠죠? 앵커 태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글 삭제로 갈 수 있어야 되고, 화살표 있는 쪽으로 버튼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리스트로 이렇게 다시 그냥 갈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버튼이 3개 있으면 되겠네요. 앵커 태그 3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개는 이제 글 수정 폼으로 간다. 그래서 업데이트 폼 점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수정 누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시고, 두 번째는 삭제로 간다. 그래서 삭제는 뭐 delete.jsp delete.jsp 삭제로 갑니다. 삭제하러 갈 건데 삭제합니다. 삭제할 건데, 삭제할 때에 저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삭제를 누르면 그 delete.jsp로 바로 가면 안 돼요. 바로 갈 수 있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이쪽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바로 가게 만드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이쪽에 뭐 div 한 개 만들어 놓고, div 한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div 한 개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폼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이렇게 폼 태그 한 개 만듭니다. 폼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액션이 여기가 이제 delete.jsp로 가자. 여기 이제 delete.jsp로 가자.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다 뭘 받아야 돼요? 비밀번호. 삭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삭제할 때 사용되는, 여기 삭제, 저희가 여기 뒤에 인풋 태그 라벨부터 쓰시면, 여기 이제 그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시키는 거죠. 시키고 한 줄로 계속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 사용하시고요. 인풋 태그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태그 써서 이제 넘기는 거죠. 버튼 태그 넣어서 실제적으로 삭제 진행하러 가시는 거죠. 그 인풋 태그에 쓰는 거는 이제 확인용 비밀번호니까 그 네임이 PW인 거죠. 네임이 서더블 찍으시고 PW. 네임 PW입니다. 타입은 뭐죠? 타입, 쇼가 아니라 타입. 네, 타입은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점점점 나와야 되죠. 삭제 엔터 쳐가지고 다음 줄로 보내드릴게요. 한 줄로 나오는데 엔터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글번호가 넘어가야 돼요. 글번호. 그래서 인풋 태그를 한 개 더 써요. 인풋 태그 붙여주시고, 얘가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글번호는 여기가 타입이 안 보이는 타입, 히든으로 잡아주는 거죠. 히든으로 잡아줘서 이게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을 못하죠? 그러니까 밸류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10번. 이렇게. 여기에 있는 글번호, 위에 있는 글번호랑 동일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신다. 이게 안 보이게 하시고요. 이 사용자는 비밀번호만 입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정렬 정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div 한 개 만들었는데, 여기다 스타일을 직접 지정을 해볼게요. 스타일. 네, 지정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그 볼더 사용하시고, 볼더 약간 주신 다음에 1px 솔리드 그 다음에 솔리드 CSS로 할까? CSS 여기 너무 좀 길 것 같아서 CSS로 붙이겠습니다. 그 ID 붙여볼까요? ID 이꼬로 삭제를 위한 delete 뭐 input in 패스워드 PW input 패스워드 div
in 패스워드 div 이렇게 div 태우고 input 입력을 하는 패스워드 input 그냥 쭉 썼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그 콩글리시 썼습니다. 쭉 써서 작성을 했습니다. 됐죠? 그 아이디를 붙여놨고요. 아이디 샵을 써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샵을 써서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제 해놓고 이제 그러면 CSS 붙일게요. CSS 링크 다음에 요 링크도 CSS인데 저희가 CSS는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붙인다. 이러면 좀 마음이 푸근하죠. 샵 쓰시고 저희가 그 delete input 패스워드 div 만든 거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으로 해서 안 보이게 만드는데 일단 디자인이 잘 됐나 안 됐나 보기 위해서 볼더 테두리입니다. 볼더는 1px 한 칸 띄고 솔리드 실선이고요. 솔리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px 솔리드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샵 연하게 8888이 연한가? 888은 별로 연하지 않은 것 같아서 AAAA 더 높은 숫자를 쓰면 점점 연해집니다. 색깔이 낮은 숫자를 쓰면 점점 진해져요. 아시겠죠? 쓰시고 그 패딩 정도 패딩 좀 진하게 넣겠습니다. 패딩을 한 10px 20px 정도 쓰시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글자 텍스트 라인 글자를 센터로 글자 가운데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정도 마치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잘 됐는지 한번 보시면 view.jsp로 가세요. 이렇게 돼 있죠. view.jsp로 가세요. 돼 있는데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여 쓰시면 이렇게 이제 잘 돼 있고 본인 확인용인데 그 밑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간 게 이게 본인 확인용 이 인풋 태그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네. 이게 98%로 잡아서 얘를 98%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걸 좀 확인용 비밀번호를 조금 줄일게요. 아시겠죠? 네. 그 스타일보다 태그 안에서 쓴 게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스타일. 위드를 지정할게요. 위드. 지정을 해서 한 200px 정도로 쓰겠습니다. 200px 세미콜론 찍으셔도 돼요. 그 CSS도 세미콜론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새로 고침할게요. 컨트롤 F 눌러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고 삭제할 거예요. 되시겠죠? 예, 이게 이제 지금 버튼이 다 딱딱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좀 그래서 그 마진 위에 마진을 좀 탑 마진을 조금 지금 저희가 그 마진인데 마진 중에서 탑 마진 쓰시고 탑 마진은 한 30px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그 제가 볼더를 20 눌러서 많이 떨어져 있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서 이제 보여지게 만들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div도 이 div 자체도 이 테이블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테이블이 800이죠 지금 현재. 테이블 저희가 테이블 800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800px이죠 테이블이. 그러니까 div로 나와 있는 것도 800px 여기 div도 800px 위드에 해당되는 것을 800px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가지 않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컨트롤 F 컨트롤 안 나와요. 이런 div의 전체적으로 이런 이 800pxl이 안 되나 봐요 이게. 네. 패스워드 쪽. 네. 자, 여기 이제 패딩이나 이런 걸 막 집어넣어서 그래요. 패딩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그 이게 800이 약간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770 7700 아니고 770 정도면은 대충 맞추기에는 좀 그렇고요.
조금 줄었어요. 예, 한 10 정도, 20 정도는 또 750. 저만 안 맞아요. 네, 미안해요. 예, 76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패딩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그래요. 사실은 붙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그 55 정도면 딱 맞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얘를 맨 처음에는 안 보이게 만들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들어 보자. 그럼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는데 얘를 넌으로 주시면 눌러주시면 맨 처음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새로 고침. 취소 버튼도 함께 취소 버튼도 함께 만들어야 되겠네요. 삭제 버튼만 만들 게 아니라 여기 삭제가 있고 취소도 만들어서 버튼을 만들고 취소 버튼은 타입이 동작만 자바스크립트로 이게 안 보이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타입을 버튼으로 만들고요. 얘를 클릭하면 뭐예요? 안 보이게 만들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셨나요?